네, 어제 코스피는 2,380선을 넘어서면서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4.71포인트, 1.48% 상승하면서 2,386.38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5.13포인트, 0.6% 상승하면서 86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3,52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46억 원, 2,300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우위는 이어졌습니다. 2,213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66억 원, 1,02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15%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도 11% 상승세였습니다. 그밖에 삼성생명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뒷받침되면서 12%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각각 3% 내외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장비 섹터가 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뒤이어서 증권 섹터, 또 보험 섹터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CJ ENM이 2%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SK머티리얼즈가 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밖에 콜마 B&H도 상승세였고요. 반면에 시젠, 셀트리온 제약, HLB 등 바이오주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85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더불어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S&P 500 이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 다우지수가 또 7거래 연속 상승세고 나스닥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계속 제가 그 기술주 특히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과열 징후가 있다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시장이 이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국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기분 좋게 틀렸습니다. 네. 8월달 제가 그 밴드를 그러니까 상단을 2,350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분 좋게 틀렸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갔기 예. 때문에 틀려도 좀 기분이 좋은데 다만 속도가 좀 가파르다, 너무 급하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그 속도가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교해서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할 타이밍이 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지금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코스닥은 최근의 속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나스닥 사실 빅테크, IT 공룡주, 마가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좀 쉬어갔고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테슬라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민감주, 여행 관련주, 뭐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약간 순환매 성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다우존스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S&P 500과 관련돼서 업종으로 굳이 보면 어제 딱 두 업종이 올랐습니다. 하나는 산업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빅 오일들이 그러니까 감산 일종의 이제 감산에 들어갔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제조업 경기가 미국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캐터필러 같은 그런 산업재 두 업종이 이제 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은행주나 유럽의 은행주들에서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돼 있어서 일종의 이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일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 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견이 있을 수는 예. 있는데
장기적인 펀더멘탈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 룸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양상이 있어서 그것은 좀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열어봐 예. 주시면 제 첫 번째 차트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시장이 정확히 미국하고 쌍둥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부로 드디어 1년 단위 수익이나 그러니까 그 연초 대비 수익률로 놓고 보면 한국의 코스닥이 한국의 나스닥 100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더 양호해졌고요. 코스피가 미국의 S&P 500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 시장 자체가 지난 1년간 그 사이에 이제 서러움을 딛고 미국 시장을 넘겨섰는데 문제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게 걱정스럽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특히 코스닥 위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표가 작아서 이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3월달 이번에 코스닥장이 올라가는 3월달 저점 대비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85%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과거 역대로 비교해 보면 2008, 9년도에 금융위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를 비교해 보시면은 101%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예. 상승 여력이 아직은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충분히 해서 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그때 2008, 9년도에 보면 고점 대비 거의 66%가 빠진 이후에 100%가 오른 거고요. 지금은 저희 전 고점 대비 한 50% 빠진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예. 겁니다. 결국은 과거 2008, 9년도보다는 올라갈 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워낙 많이 빠졌다가 V자로 오른 거고 지금은 이전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코스닥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개를 다 빼고 평균적으로 코스닥의 평균적인 상승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중소형주 랠리 예. 그때 한 45% 올랐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7, 18년도에 바이오 랠리 예. 그때가 한 45%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룸이 46%입니다. 결국은 네. 과거에 코스닥이 평상적으로 랠리를 보였을 때의 룸은 충분히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코스닥은 좀 목에 차 있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고. 맞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2,380선 넘어섰고 뭐 2,4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미국 시장도 맞고 한국도 맞지만 지금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업종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자동차주나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제 서서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코스피 시장은 아직은 좀 더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코스닥이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에 들어간다면 코스피가 나홀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연동되는 흐름,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증시가 좀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아시겠지만 전 세계 그 투자 자산의 60%가 미국에 투자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의 투자하는 전 세계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흐름 자체가 미국에서 팔면서 다른 나라를 100% 똑같은 속도로 산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듣고 보시면 만약에 미국에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그 단기 조정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또 2,4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무섭게 상승하던 나스닥이 주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반대로 다우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2,4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장 흐름 어떨까요?
오늘장 시장 조금은 질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성장주 중심의 어떻게 보면 상승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가치주 쪽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사실 어제 현대차의 날이라고 할 만큼 자동차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동시에 시가총액 7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니콜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현재보다 시가총액이 3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숫자, 바로 이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가 조금 주도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건데요. 지금은 조금 연속적인 모습보다는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유동성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유동자금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조금씩 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는 것 같다.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런 조정의 시장의 흐름에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의 효과를 바라보자. 오늘 수소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미국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된 주식이 좀 많이 급등을 해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차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가량 소폭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81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863.61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혼조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0.3%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8만 1,0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네이버, LG화학, 오늘장 또 어제에 이어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2%에서 1%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가 지금 호가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5%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요. 기아차 역시 0.7% 오름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1.6%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3만 4천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9%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 오늘 3%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와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오름세 예상되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호가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체크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지금 미국에서 협상이 결렬이 됐던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 다시 이제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인데 일단 미국 실업률만 놓고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추가 실업 수당이 지금 지난달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업률이 좋을지 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 숫자가 거의 16%
아마 2차 세계대전의 그 글로벌 그 대공황 이후로 아마 가장 높았던 숫자였는데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그 공식적인 그러한 실업률 자체는 이제 10% 수준까지 빠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거꾸로 V자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 자체는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베네핏이라고 하죠. 예. 그 소위 실업급여에 대한 수혜자의 숫자를 놓고 보시면 숫자가 저 위에 보시면 그 회색으로 나타나는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실업자로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수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실업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업 수당이 끊기면은 역시 소비 지출 감소하게 되고 매우 급격한 그런 그렇게 피해를 되는 볼 거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좀 행정명령이란 독자적으로. 사실은 초헌법적인 예. 그러한 것을 통해 갖고 추가로 연말까지 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좀 심각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제가 계속 7월 초부터 이제 그 7월 말 이번에 있을 이런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의 이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기에 있다 말씀을 예. 드리고요.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러면 하반기로 놓고 갔을 때 좀 달러가 아니라 그 다른 그래프인데요. 백신이죠. 예, 예. 백신 그래프입니다. 이게 재밌는 그 서베이가 나타나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흥미롭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줄 서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서베이를 해보니까 미국의 3분의 1 이상, 캐나다도 거의 확실한 건 3분의 1,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이번 첫 백신이 나오면 맞지 않겠다. 좀 지켜보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너무 이제 정부가 급하게 하고 행정부의 그러한 그 보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첫 백신에 대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결국은 이런 서베이가 그렇죠.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강제로 맞게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백신의 효능은 대다수 저희 70~80% 이상이 맞아줘야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텐데 네. 저렇게 그 많은 수가 백신을 거부하고 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그러한 코로나 상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진행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백신만 나온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그러한 낙관론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특히 대선 전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는 했습니다만 이게 다 접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효능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서 그 경기부양책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 좀 짚어볼게요. 사실 그 미국 내에서 그 하원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은 조기에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정도 끝나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전례를 놓고 보면 의회가 이제 그 휴회를 하고 예. 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휴가를 못 가고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지금 다 워싱턴에 좀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서로 첨예하게 지금 붙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일종의 좀 대치 국면인 상황이고 어느 한쪽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보였지만 서로의 그런 조건이나 그 기본적인 의도, 정신 자체가 완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다려 보고 싶은 거는 미국이 과거에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초당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었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 현재 나타난 것들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2조 달러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3조 달러에서 2조 달러면 양보를 한 건데 네. 미 행정부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예. 그 어떤 거를 더 많이 주고 덜 주느냐의 결국 이슈고요. 그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양당의 그러한 정책 방향성, 그다음에 의도, 사상 뭐 이런 거의 차이기 때문에 예. 쉽게 저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달러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달러 약세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약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이제 JP 모건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달러의 순매도 포지션이 역대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룸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달러의 패권, 달러의 그 기축통화, 준비 통화로서의 위상 자체가 이제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고요. 아마 네. 한 2주 전부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기 트렌드 놓고 보시면 달러가 계속 소위 말하는 미국의 미국의 그러한 그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달러를 풀어서 이걸 항상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달러의 구매력 자체는 저 위에 그 서서히 내려오는 선처럼 계속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달러가 사실은 저기에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사실 역대급 유동성을 풀면서 달러 공급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경기가 V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고파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달러의 장기 하락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에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소위 달러 약세론자들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 거냐? 예.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겠죠. 펀드 매니저 한번 컨닝해 볼까요? 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린 차트인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비중이 트렌드가 어떠냐? 그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비중을 축소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션 자체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장기적인 달러 약세론에 펀드 매니저들이 배팅하고 있다. 저희도 그것을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 뭐 조금 최근에 쉬어갔다가 다시 올랐어요. 온스당 2,040불에 육박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물가로 환산해 보면 아직은 오히려 2011년보다도 싸고 208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배블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마 옛날에 그 경제학 언론에서 아마 배우셨던 아주 한 작은 챕터에서 나오는 네. 그 용어인데요. 배블런이라는 게 다른 효과. 게 아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짜리 옷에다가 실수로 100만 원짜리 그 가격표를 붙였더니 영을 하나 더 붙였군요. 예, 불티나게 더 팔렸다라는 겁니다. 아. 결국은 비싸게 더 산다는 거죠. 재화 자체가 좀 귀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명품 사치제들이 이제 저런 건데요. 금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까 다시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배블런제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우측에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측이 이제 배블런 예.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이 이제 그런 현상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장기적으로 2011년에 이제 고점을 찍을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보시면 이 검정색 그래프가 금의 적정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저 노란색이 금의 실제 가격입니다. 예. 올라갈 때 노란색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갭이 있습니다. 더 커졌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 우측에도 놓고 보시면 최근에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할인 할증을 좀 더 한 차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다음 페이지인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거의 적정 가격 대비 한 40%까지 할증됐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한 20% 정도 할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2011년도에 그런 경험을 놓고 보면 향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더 남아있다라고 아.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할증 거래까지 말씀 주신 거 보면은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금을 좀 더 매집하려는 그런 욕구들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금 투자, 뭐 금 ETF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금은 예. 좀 일종의 보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금의 이제 보유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입니다. 센터장님, 이건 이 차트를 저희가 개장 이후에 좀 네.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11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많이 올랐습니다. 2,380선을 웃돌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갈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만 미증시 일단 흐름 혼조세였습니다만 다우지수와 S&P 500은 좋았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장 어제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 쏠림 현상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순환 매도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추이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4% 일단은 상승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96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입니다. 양시장 흐름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396.65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400선까지 4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863.18포인트, 양시장 일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도 이제 오후 들어서 변동폭이 좀 심했고 또 오후 들어서 양시장이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장중에는 좀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가 57,9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흐름 좋습니다. 2.7% 상승으로 7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LG화학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흐름 좋고요. 금융주 흐름도 좋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이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흐름 좋았던 삼성생명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 강세로 5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어제 15% 급등을 나타냈었죠. 오늘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0.8% 상승세로 현대차 1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2% 강세입니다. 47,55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6%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3%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4.7% 상승세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아베스틸도 6%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종목 순환매 차원, 특히나 미증시 쪽에서도 뭐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들 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상승세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자 강보합권이고요. HLB 오름세입니다. 이 가운데 CGN 오늘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세고요. HLB는 0.4% 상승세. 에코프로빔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데 오늘 1% 약세 16만 원입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역시 개인 투자자의 매수 기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입니다. 특히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빠르게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824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순매도 포지션입니다만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외국인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만 홀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196억 원가량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100억 원 안팎의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1원 40전 오르면서 1,18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앞서서 금 얘기도 했으니까 금 얘기하고 또 환율 얘기도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금 보유 비중을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차트 좀 띄워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결국은 그 현재 그럼 달러가 지금 2,000불을 온수당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살 수 있느냐의 두려움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투자자들이 과거에 금을 자신의 전체 그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가져갔었냐를 보는 게 좋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 투자자들, 기관, 개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현재 한 3% 남짓되는데 과거 2011년도에는 한 4%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1980년도에는 그 6% 정도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향후 아직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의 보유 비중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 좀 더 극단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ETF 투자하던 그 전체 비중 안에서 금을 얼마나 지금 투자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인데요. 지금 한 2% 조금 소폭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12년도 그 시점에는 거의 8, 9%까지도 늘렸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비중보다 서너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그 금과 관련된 투자는 현재의 그런 불안한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금 얘기를 할 동안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2,400 돌파한 게 2018년 6월 15일 이후 처음 2년 2개월 만인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장중이니까요. 네. 오늘 계속해서 2,400선이 지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넘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도 기분 좋게 틀리는 건데 올해 사실은 올 초에 올해 그 1차 밴드의 상단을 2,400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2달도 안 돼 갖고 이게 이제 이것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8, 9월이 역대에서 가장 또 변동성이 또 예. 그 수익률 자체가 좀 낮은 또 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좀 2,400선에 빨리 도달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네. 여기서 계속 우상향으로 그 기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조금은 좀 현재 위험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전기전자, 화학하고 철강금속, 경기민감주들을 대표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도 시장 상승이 좀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이것도 달러 약세도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두려움, 불안감 아. 자체로 결국은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 국가로 이제 자금 흐름이 이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현재 이것이 완벽하게 100% 추세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금 결국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한국이 이제 후행적으로 지금 그걸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월 단위로 좀 체크를 또 잘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일단 앞서서 금 ETF 과거 대비로는 아직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시장도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인 거고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우는 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결국은 주도주들이 계속 가는 큰 흐름에서 지금 예. 현재의 판세를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지수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그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광 업체들, 예. 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금광 업체들이 지금 좀 보시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오렌지색인가요? 예, 오렌지색이 이제 금강 업체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녹색 자체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체 에너지 그래서 관련된. 그린으로 표시를 하셨군요. 네네. 그다음이 이제 붉은색이 이제 그 기술주 월드 기술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회색이 그 중국주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3월 달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는 거고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갔고 금에 관련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금광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이 방향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그러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없는 일종의 배불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에 지금 기술주나 대체에너지 두 개가 지금 섞여 있긴 했는데 예. 오히려 대체에너지가 좀 더 룸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예. 차트 열어주십시오. 네. 이거를 미국 시장 안으로 좀 갖고 들어오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맨 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광 업체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은과 금, 나스닥, 비트코인, 그다음에 S&P 500 순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현재 시장 자체는 상품 또 상품 안에서 귀금속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 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게 금 투자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은 네. 투자도 괜찮고 네네. 여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뭐 2차 전지 이거 관련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체 에너지 이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더 그럼 맞을 것 풍력이나 같습니다.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조 바이든이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재생 쪽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현재 이번 주부터 저희가 계속 고생하는 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 세계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지금 사실상 현재의 그러한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쪽과 관련된 투자는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의 투자 확대는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상품 시장도 많이들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네. 예. 아까 말씀 주신 아까 시초가에서도 보면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좀 오늘 좋지 좋아요. 않습니까? 예. 관련된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상품이고 특히 귀금속을 제외한 산업금속들입니다. 제 차트를 띄워주신 게 뭐냐면 미국의 상품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대 강도, 상대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네. 대략적으로 10년 단위로 서로 주거니 받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일 고점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품이 제일 고점이었고 기술주가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뒤집어져서 지금 2020년도에 왔을 때는 상품이 저점이고 지금 기술주가 제일 고점인 상황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차트에서 왜곡은 일부 원유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유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우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수급 흐름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게 글로벌 ETF, 채권 ETF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거의 누워 있는 게 주식 ETF고 저 밑에서 지금 주식 ETF를 추월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상품 ETF입니다. 예. 작년도 중반 이후부터 상품과 관련된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장기 10년 차트, 20년 차트에서 놓고 보면 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제 바닥을 지나서 우상향으로 이제 투자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품 시장도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주, 저는 현대차가 이렇게 15%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는 걸 사실 본 적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차화정 2009년도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센터장님이 이제 자동차주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네네. 여쭤볼게요. 앞으로 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 있는 특히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동차 산업의 턴어라운드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는데 이것이 어제 나온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이제 수소차까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 두 개의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지난 주말 동안 나와 있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러시아의 그런 자동차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트인데요. 좌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입니다.
가파르게 V자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 수요가 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러시아 자동차 판매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바닥에서 뚫고 나서 이제 50% 이상 찍고 올라오네요. 예, 올라오고 있고 이탈리아의 신차 등록이 이제 좌측 아래쪽이고 우측은 영국의 신차 등록입니다. 거의 예년 수준까지 이제 거의 리바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놓고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그 유럽, 그다음에 그 EM 시장의 러시아 이런 쪽에 다 공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회복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보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기저에는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수요의 정점이 이미 작년에 지났다라고들 기대하다가 올해 생각들을 바꾸고 있는데 코로나 그게 터지고. 맞습니다. 예. 그 소위 말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 30대들이 옛날에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를 통해서 빌려 타겠다라고 맞아요. 예. 생각을 하다 이제는 자기 차가 필요하다고 중국, 인도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상황,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때 아닌 좀 특수를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의 새로운 역발상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수소차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그 수소 트럭 생산하겠다고 니콜라 주가 네네. 막 급등했다가 변동폭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네.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테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 기술, 수소의 장기 비전,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와 관련돼 있는 현재의 그 수소 관련 종목들, 주식들은 아직은 퀘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테슬라가 처음에 나오고 관련된 전기차 붐이 있었을 때 초기에는 다 묻지마로 올라갔다가 사실은 테슬라도 거의 10년 고생하다 최근에 다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고요. 실제로 수소차 관련돼서 지금 세 가지 회사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저 맨 위에 있는 게 발라드 파워 시스템, 중간에 검정색이 니콜라, 그 예. 밑에 워크호스라는 세 개 기업이 있는데 이 세 네. 회사가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또 니콜라가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고점 대비로 놓고 보면 거의 3분의 1 통한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니콜라는 심지어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약간 공격을 하냐면 이 회사는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아직 생산을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니콜라가 한국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에 요청하는 게 수소차를 아웃소싱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현대차는 거절했고. 예, 본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를 만들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개가 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게 전기차, 상용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개인이 차는 그런 수소차랑 상용차, 이 전기 트럭, 수소 트럭은 좀 다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좀 극명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수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 두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수소 트럭이 기존의 디젤 트럭들, 지금 잘 가고 있는 디젤 트럭을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쌓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일종의 그런 과시욕 또는 환경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라도 전기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예.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기 트럭은 훨씬 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임런의 볼본이 대표적인 그런 디젤 트럭들이 이미 좀 잘 달리고 있는데 예. 이네들과 경쟁을 하려면 그러한 비용 효율성을 증명을 이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미국이나 유럽 등의 특히 미국은 사실상 이러한 대형 트럭 시장 자체가 계속 우하향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 자체도 이제 타겟 시장 자체도 좀 줄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보시면 지금 왼쪽에 트럭 매출을 그러니까 우측에 시가총액은 놓고 보시면 니콜라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예.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한 4, 5조 뭐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트럭을 제대로 생산하는 업체들과 비교해봐서 뒤지지 않는데 아.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예. 매출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없는데 시초는 엄청 높네요. 그렇죠. 너무 기대감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사실상 수소 트럭과 관련된 종목들은 형체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상당히 급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혹시 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계속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당연히 더 커지죠. 예. 이게 조정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보면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배당 성향을 미국은 대체로 배당 성향 50%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 바닥에 지금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바닥에 근접하면서 가파르게 튀어오른다. 결국은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이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배당 수익률이 주는 시그널, 역대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의 변곡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예, 구간. 배당으로만 놓고 보면 항상 그 보라색 선에 닿을 때마다 가파르게 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좀 변곡점에 대한 우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다른 배당인데 배당 귀족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25년간 한 번도 안 쉬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분류를 국내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유업체들이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금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금리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배당 기축주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최근에 오다가 최근에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금리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배당 귀족주들이 되게 실적이 부진한 거죠. 결국은 너무 기술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다르다는 말은 항상 나중에 큰 리스크로 손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벌어진 건 결국은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주의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한 질문만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철강, 금속, 화학, 의약품 많이 사는데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지금 7월 달 숫자들을 놓고 보면 PMI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산업근속 쪽에 이익도 좋아지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네요.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살아나느냐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의 경기가 이제 현재 반쯤 회복한 다음에 우측으로 좀 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유지된다면 지금 생산을 열심히 한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잘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의주시.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의 재고 레벨, 재고 수준을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입니다. 자, 외국인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LG전자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5% 강세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이마트 역시 1% 안팎의 상승세고요. 고려아연, 두산솔루스, SK텔레콤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고려아연 강세고요. 두산솔루스, SK텔레콤은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금융주름도 좋습니다. 신한지주 상승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LG전자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약세네요. 자, 그밖에 종목들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1% 상승. 오늘 화학주, 철강주, 경기 민감주름이 굉장히 좋죠. 이 가운데 SK바이오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상승세고요. 삼성생명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도 역시 1.7% 상승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입니다. 저 양시장 지수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7% 상승으로 2,404포인트, 계속해서 2,400선 지지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862선입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